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위험성 평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안전관리실 안기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금해 시행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에 관한 실시,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2026년도 위험성 평가 상반기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고,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에 부서명, 직위, 그리고 성함, 그리고 수강 여부를 필히 등록하셔서 향후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듣지 못한 걸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한 1시간 좀 안 되게 한 50분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체 교육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근거 및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반기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그 사항과 관련돼서 2025년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중에 핵심 사항은 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관련 내용은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법 이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 상당수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19건인 86%가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도 각각 4건이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점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게 86%가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유해 위험 요인을 감축하고자 하는 게 이제 중처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핵심 사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많이 촉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어떤 기준으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미이행으로 위반으로 해가지고 잡느냐, 이거를 한번 이번 교육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3월에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고용노동부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매 반기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현황을 형 확정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형이 확정된 것을 공표를 하는데, 이 공표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23년도에는 중처법이 21년도에 나오고 나서 23년도 적용하는 기준이 아직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기
전이죠. 그때는 상하반기 다 합쳐서 3건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근데 24년도에는 그 4배가 형 확정 사업장으로 나옵니다. 12개소. 그리고 25년도에는 거의 2.5배죠. 거기에 다시 늘어나서 상하반기 통틀어서 29개소. 상반기가 총 7개. 하반기가 총 23개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거의 막 2배 이상 막 늘어나죠. 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업주도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업무 담당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사항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위험도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꼭 해야 되는데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반 현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 이게 전체 건수 중에 사실 41건으로 단연코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어떻게 확인했냐, 그 개선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 요인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감당할 수준 이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개선 대책도 하고, 개선 대책에서 조치 결과에 따른 부분은 전 과정에 거쳐서 근로자에게 공표하고, 그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41건이. 그리고 나머지 37건, 10건 안팎, 그리고 10건 이하 건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성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37건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충실한 업무 수행 조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보건 책임자의 업무가 조직도 편성하고 규정도 만들고 점검하고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7건이나 된다는 거가 그만큼 이제 업무 난이도, 업무 양들이 많다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건 안팎의 내용들 중에 요 15건은 요거는 관리사항으로 아주 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공유를, 종사자 의견 청취는 이 유해 위험 요인이라든가 위험성에서 사업주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위험 요인도 듣고 개선 방안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해야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그냥 진행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15건이 이제 적발이 됐죠. 그리고 이제 14건은 이건 단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 보건 목표 경영 방침인데, 이거는 매년 사업과 관련된 이슈나 현안들을 취합을 해서 목표 설정하고 방침한 다음에 이거를 게시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행정 미스죠. 그게 이제 14건이 되고, 나머지 이제 12건짜리가 2개 있는데, 이것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매뉴얼을 수립을 하고 그 매뉴얼 단순 수립이 아니라 이행에 대한 점검을 했냐 안 했냐 안 했. 그래서 그걸 누락한 게 이제 12건에 대한 위반 횟수가 잡혀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미이행한 거,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대한 기준에 보면은 각각의 이제 그 법적인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준수해서 해당 공정에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점검을 미이행했다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11건이 발생한 게 뭐냐면, 도급을 할 때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도급에 대한 그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했냐 안 했냐를 점검하는 거. 그걸 안 한 게 이제 11건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건 미만에 대한 건데, 이 10건, 위반 횟수 10건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재예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당 예산이 해당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집행률이 턱없이 적거나 그러면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위반이 이제 10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10건 이하 건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 뭐 그렇습니다. 하나만 성격이 좀 제외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인력 배치 조직,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의 의무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게 6건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실시를 했냐 안 했냐 점검하는데 그거 미이행한 게 5건.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문 인력 배치 안 한 게 이제 3건. 이것도 조직이죠.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전담 조직 구성 안 한 게 2건. 이것도 교육 미시행이 1건. 그리고 마지막 위반에서 1건이 재발방지 대책 및 그 이행조치 미행. 이거는 그 위반 사항이 발생했으면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립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했을 때 이제 이런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위반 횟수의 가장 탑이 되는 41건에 해당되는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나머지는 쭉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방향이 현재는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정책적인 뭐 이슈에 대해서 변경. 그래서 단순 요거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관리를 하실 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년도 들어와서 사업도 여러 다각화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도 다각화되고 위험 요인도 다각화되는 만큼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걸 노사 이슈도 지금 뭐 삼성 노조도 그렇지만 성과에 대한 분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까지 이제 적용이 현장에 되고 있죠. 그런 노사 이슈의 변화, 산재 예방 패러다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어떤 부분이 있냐,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를 하겠다. 근데 그게 당초에는 어땠냐면, 안전보건 활동을 정해진 규정에 의한 기술을 준수하냐 하냐 안 하냐에서 바뀐 거는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
실제적인 성과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법 지침, 법적인 위하고 비슷한데 법 지침에 따른 관리에서 이게 이제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총체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보건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법이나 지침이나 기술 기준이나 이것들을 통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직되고 획일적이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유연하게 바뀌고 사업장에 맞춰서 규제를 하는 맞춤형 규제로 안전보건 활동을 바꿨다. 그리고 노사가 이제 법적인 부분이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안전보건 활동에서 사업주가 능동적인 자세로 진행되고 또한 근로자의 참여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기규율 기반의 안전보건 조치로 안전보건 활동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게 도입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근거가 그 산업안전보건법 36조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대한 규정인데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26년도 3월, 26년도 1월, 3월 그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개정 사항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변모하는 흐름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근로자 작업 행동 등 이 유해 위험 요인을 사업주가 찾아내고 이게 실제로 사고로 발생, 부상이나 질병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허용 가능한 위험성 크기를 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허용이 불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거기에 그 근로자의 건강상이나 위험에 대한 사항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골격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평가 시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마다 근로자가 참여한 거를 단순 참여가 기록이고 사인이고 사진이고 서명이고 다 이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다 서류상으로 남아야지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듯이 그 내용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영에 따라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잘 이행했냐 안 했냐를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형확정 사업장에 보면은 못했으니까 41건이나 발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아까 그 36조에 대한 사항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이제 사업장이 되겠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주체가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 수급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대상, 아까 위해 위험 요인을 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이 바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참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해 위험 요인 발굴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그리고 또 그 위험성 평가 결과 등등을 다 게시를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공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법, 이 개발공사 같은 거는 체크리스트법을 준용하고 있고, 이따가 설명은 시간이 되면은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평가 절차, 그리고 이 위험성 평가에 앞선 사전 준비 사항, 이거는 이제 실시 규정이라든가 현황 조사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위의 요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위험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 그 결정한 결과 위험성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위험성의 경우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최종 평가를 공유하는 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 위험성 평가의 안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확산되면서 증가되는데, 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위험성이다 그러면은 이건 선택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허용이 불가능한 위험성이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안전 정의로서 보시는 것 같이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설계 단계에도 있고,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도 안전 대책을 이 위험성 크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로 자꾸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안전 정의입니다. 핵심은 수용 가능한 위험성이냐, 수용이 불가능한 위험성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발생된 거 말고도 아차 사고하고도 각 개념이 좀 비슷한데, 잠재적인 문화, 아차 사고가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아차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적인 근원을 찾아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이냐, 개선 대책을 필요로 하는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 여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특징입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24년도에 별도로 수립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상반기에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의 36조의 개정사항을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한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소 아니면 부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사업소명으로 있는데, 아니면 부서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서에 맞게 목적, 방법, 판단 기준, 허용 수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다 적어야 돼요. 이름도 다 적고 세부 계약 실시 규정, 이런 양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시기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평가를 크게 이제 세 개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 언제냐면 사업장이 성립됐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수시평가는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수시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정기평가는 1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은 1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상은 반기마다 1회.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는 위에 게 아닌 밑에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시평가를 하면 됩니다. 상시평가는 수시 정기평가를 상시평가하는 걸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데, 상시평가 말 그대로 일, 주, 월 단위로 계속하는 평가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매일 관심 갖고 하면은 수시나 정기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위험성 평가 조직인데, 위험성 평가 조직은 크게 이제 뭐 4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시를 총괄 관리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해서 지도 조언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부서장이 되겠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도 파악한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또 시행하고, 이게 부서장인 관리감독자가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같이 참여해서 수행을 합니다. 유해 위험 파악기도 하고, 감소 대책할 때, 결과 반영할 때, 공유하고 할 때, 다 모든 것을 지금은 근로자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더 확산될 거로 봅니다. 지금 개정 사항들을 보고자 한다면. 그래서 위험성 평가 조직이 26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사장님, 그리고 부업무 전무이사님,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이제 안전관리실장이 되겠죠. 그리고 각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들이 되겠고, 그 밑에 각 부서별 부서원들이 되겠고. 그래서 위험성 평가 조직에 이 조직명을, 이 임명을 다 성함까지 해가지고 이걸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얘기 뭐냐면, 책임을 주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겠다, 이 얘기죠. 예. 그럼 그 위험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사전 준비,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뭐 규정을 개정하거나 이런 자체들, 앞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이전에 사전 단계를 사전 준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기계기구 공부나 유해 위험 요인은 관리감독자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게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위험성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위험 감소 대책을 실행하고, 마지막에 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 지금 계속 이제 근로자의 참여가 참여했냐 안 했냐 여부가 이행 여부의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 점검할 때. 그래서 공유 부분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럼 저희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체크리스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체크리스트법은 소규모고 유해 위험 요인이 작은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을 체크리스트가 주어진 그 시스템이 있어요. 위험 평가 그 시스템 내에 거기에 해당 공종에 대한 선택을 하면 항목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이 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걸 표시하고, 그게
적정하냐,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해당이 없냐, 그거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담당자는 누군데 언제까지 완료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위험성 평가 안에 기록을 하는 게 이제 체크리스트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양식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여기 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체크리스트 사항이에요. 뭐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근데 여기 확인 결과 적정이 아닌 보완에다 체크되면 보완 사항이니까 개선 대책이 필요하겠죠. 개선 대책으로는 각각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부서에 해당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해당하는 절차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하는 걸로 해서 담당자 누군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여기에 비고란에 이제 만약 관련 근거들이 있다고 하면 그 뭐 산업안전보험 규칙 뭐 몇 조에 무슨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써서 관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위험성 평가자도 있지만 관리 감독자도 필히 사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사장님한테까지 해가지고 사인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까 그 내용으로 그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종 외에도 여러 가지 공종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은 뭐고, 적정 보완 해당 없음, 그리고 이제 뭐 위험 감소 대책, 개선 예정 담당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 평가 담당자를 이제 부서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신입은 위험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위험 요소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쭉 쌓아져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간접 경험을 하는 것까지는 곤란하고, 그 업무 숙련자가 필수적으로 평가 담당자 역할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자, 부서장이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위험성 평가에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크게 적용되는 방법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면 3단계 판단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건 이제 중규모도 포함되죠. 중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는 건데, 3단계로 상중하 이렇게 위험성 수준을 표시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이 상이나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 및 일정을 표시해서 관리한다. 이게 이제 3단계 판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양식이 아까 말씀드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계 설치 공사를 예를 들어 놓는데,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질 위험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의 수준을 상으로 봤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체결 이런 식으로 개선 대책을 해서 개선 예정일은 언제고, 완료는 언제 됐고, 담당자는 누구고,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몇 조에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성 판단을 3단계 판단법으로 관리를 한다. 이게 이제 3단계 판단법의 예시입니다. 이거 말고 핵심용 기술법이라고 해서 OPS 원포인트 시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 원포인트 핵심 질문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그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 목차 상단 부분이 좀 아까랑 달라요. 어떤 유해 위험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느냐, 현재 진행 중인 조치는 뭐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뭐냐, 이런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위험성을 평가한다. 예를 한번 보죠. 이건 지게차 어떤 위해 요인이냐, 지게차 운전.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느냐, 보행 중인 근로자의 지게차 충돌.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뭐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경광등 경고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는 뭐가 있느냐, 작업 장소,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구획을 하고 또 반사경이나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그래서 요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고 언제까지 완료됐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선택적으로 관련 근거가 있으면 근거 써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기술법, 원포인트 시트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빈도강도법이 있어요. 빈도강도법이 뭐냐면,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이 이제 KRAS법에 보면은 위험성 크기를 여기 보시면은 강도를 중대성이라고도 하고요, 빈도,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상중하 아니면 뭐 4개로 나누거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 각각 상은 3이라고 하면은 3과 3 곱하기 3 9잖아요. 그래서 9점이라든가 아니면 2 곱하기 3 해서 6점, 뭐 6점 이상의 높은 점수에 대해서는 중대성 강도를 높음으로 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험성을 추정 기준을 강도 및 빈도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합의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치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빈도 강도법이다. 이 빈도 강도법도 많이 사용하는 법이고, 이 예를 들자면은 뭐 작업 공정 중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계적 요인이 있으면 기계적 요인에서 위험 발생 상황이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 위험이다. 그러면 현재 보건 조치는 2인 1조 작업하고 이 아웃트리거, 사다리에 대한 아웃트리거 설치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위험성을 빈도 및 강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건 3단계씩 분류했는데 4단계로 분류했는데, 여기는 빈도는 2에 해당되고 강도는 2에 해당된다. 그럼 위험성은 빈도 및 강도를 곱한 값인 4로 해서 감소 대책은 이동식 비계를 구매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게 개선 이후의 위험성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소 대책을 했더니 위험성이 4에서 2로 감소가 된다. 그래서 요 담당자 누구고 언제까지 한다, 이런 내용들로 빈도강도법을 위험성 평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작업안전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특정 작업에서 작업 단계별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위험과 운전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학 공정에 따른 분석인데, 이거는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쓰니까 저희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포엠을 이용한 빈도강도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빈도강도법에서 포엠,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 4가지의 포엠을 가지고 빈도강도법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돼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방법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게 CHRM 뭐 이렇게 되는데 위험성 작업 환경에 따른 측정 결과에 따라서 측정 결과 없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방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위험성과 관련돼서 사업 성격이 바뀌면은 성격과 맞는 위험성 평가 방법을 컨택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하면 된다. 무조건 지금 현행 체크리스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법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주 아까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이 적어도 이제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다 공유가 돼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그 유해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결정 결과도 어떤 것들은 유해 위험 요인으로 해도 근로자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유해 위험 요인인데 이게 필히 반영이 돼서 개선 대책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빠졌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공유가 돼 있으면 이의조차도 내용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공유 대상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유해 위험 요인이 이제 위험성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실제 실행을 했냐 안 했냐 여부까지도 공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에 따른 근로자의 준수 및 주의사항도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공유 방법 중에 하나로는 그 툴박스 미팅이 TBM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안전점검회의를 근로자가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TBM을 통해서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공유를 한다. 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다 공유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냐 안 해서 사고가 났냐는 그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부분에 천지차이다. 이거를 알려드립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그 제작한 영상인데 개념을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위험성 평가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위험성 평가 제도란 무엇인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유해, 위험 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그 위험의 크기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 대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및 평가하여 개선하고 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위험성 평가 실행을 위한 기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2단계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3단계는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단계는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하는 위험성 지역의 결정, 5단계는 실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6단계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절차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yes or no 더 이상 가능에 허용하는 위험 여부가 위험이 없을 때는 이제 종료하고 기록하고 검토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세부 내용을 살펴보세요.
있어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실시 목적 및 방법,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실시 연간 계획 및 시기, 실시의 주지 방법, 실시상의 유의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로서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및 그 밖의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추정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이용하여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을 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 평가의 경우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 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요인이 발생할 때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건설물의 신설, 이전, 변경 또는 폐쇄 시,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시,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평가는 착수 전에 변경이나 해체했을 때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럴 때 시행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서 위험성 평가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법을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체크리스트 위험성 방법을 평가 실시 방법으로 네, 기존의 그거 위험성 알아보고 평가 있습니다. 방법 외에 체크리스트 방법이 2015년 개발되어 추가되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법을 그 철골 작업에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철골 주제가 몇 대나 더 들어오는 건가? 네, 지금 들어온 차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공사에서 안전감독과 함께 이 위험성 평가를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 지난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잘 확인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 기본적인 안전 점검 등은 하고 있었겠지만 작업 계획서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게. 네,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주게. 김 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면서 살펴봤는데 철골 조립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가 안 보이는데요. 아, 이런 다른 작업들을 신경 쓰다 보니 작성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럼 조립 순서 및 방법, 안전시설, 조립 장소 등 기타 사항들까지 잘 포함해서 철골 조립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부터 작성해 주시겠어요? 저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 위험 요인부터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제 운반용 화물차는 평탄한 곳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역 작업 유도자는 따로 배치되어 있군. 자재를 야적할 때도 부재 손상을 막기 위한 고인목을 잘 대고 있고 이번엔 철골 자재 인양 및 조립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봐야겠군.
작업 및 철골 상단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락 방지망은 안전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했나요? 네, 이번에 신규로 구매한 방지막은 매듭 방망 30mm짜리로 잘 설치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방지망보다 좀 더 튼튼해 보이는데요. 전부 교체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일부는 이전 방지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 관리도 잘해야겠군요. 그리고 반장님, 이곳 소음이 생각보다 상당한데요? 그래서 작업자들에게 귀마개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장님. 하부층에서 작업되고 있는 상단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에서 유해 위험 요인은 없나요? 데크 플레이트 설치 후 바로 가용점을 실시하여 낙하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등을 설치한 이후에 수평 대부부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필요시에는 덮개 설치 등으로 꼭 안전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님.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박 대리님께서 작성하신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들을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험성 평가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철골 관련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 계획에 따른 작업 계획에서 작성했냐 안 했냐, 그리고 하역 작업에 대한 안전성, 부재 손상, 과정, 기타 인증 제품이나 유지 관리 이런 식으로 쭉 체크리스트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죠. 이거는 위험성 평가 그 체크리스트법을 현장 적용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상에서 실제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class.cosa.or.kr이라고 입력하여 접속하시거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위험성 평가 배너를 클릭하시면 위험성 평가 지원 란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시면 돼요.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 위험성 평가 실시로 이동합니다. 위험성 평가 창이 위험성 있습니다. 평가 방법 선택에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체크리스트 방법을 선택할 수 방법을 있으며 선택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방법 선택하거나 이동합니다. 어느 거나 이제 새로 사업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방법을 통한 위험성 평가 실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종, 공종, 작업 형태에서 사업장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사업장 대상 공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찾거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체크리스트 대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례와 같이 철골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관련 대상 목록들로만 조회됩니다. 공종에서 철골 작업을 선택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발공사 같은 사무 지키면 사무와 관련된 업무도 여기 쭉 뜹니다. 추가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검색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철골 작업에 대한 모델을 선택한 후 불러온 유해 위험 요인과 조사한 유해 위험 요인을 비교하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철골 하면은 위험 요인이 쭉 떠. 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우측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고 해당 업무는 삭제 누르시고 유해 위험 요인을 직접 입력한 후 필요한 건 직접적으로 쳐서 넣는 되고요. 항목이 추가됩니다. 유해 위험 요인들에 대한 항목 입력이 수정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단계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장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유해 위험 요인들에 대한 위험성 추정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적정한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위험성 추정은 빈도를 나타내는 가능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중대성으로 계산하며 3/3 평가 척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험성 수준이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1에서 2까지는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한 낮음으로
3에서 4는 개선이 필요한 보통으로, 6에서 9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여기에서는 보통으로 가능성 결정됩니다. 및 중대성을 첩부에 가지고 대한 안내는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이거는 현장마다 사업장마다 거기에 맞게끔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인턴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저장을 하면 엑셀로 해서 딱 나와요. 이게. 자, 그럼 박 대리님이 사례 위험성 추정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죠. 요거는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철골 조립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 철골. 작성 이행도 가능성은 2. 사고 시에는 부상이 예상되니까 중대성도 2로 추정하면 위험성은 보통이 되겠군. 그러면 보안을 위한 위험성 감소 대책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중량을 작업 계획서 수립으로 세우도록 하고 개선할 예정 날짜와 담당자를 입력하면 되는군. 그리고 자재 운반용 화물 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고 있고 불시에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인목도 되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1. 사고 발생 시 부상이 예상되므로 중대성은 중으로 추정하면 위험성도 낮아서 적정이 되겠군. 자재를 야적할 경우에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인목을 대고 있었으니까 가능성은 1로 추정하고 과적재로 인한 붕괴 사고 시 부상이 예상되니까 중대성은 2로 추정하면 되겠지. 위험성이 낮음으로 나왔으니까 적정으로 결정하면 되겠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앞 단계에서 입력한 유해 위험 요인들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하고 그 위험성이 보통이거나 높은 경우라면 위험성 결정은 보안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소 대책과 개선 예정,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철골 작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의 전체 체크리스트 내용과 위험성 결정, 그리고 감소 대책 등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이 현장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 다음은 뭐냐면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 위험성 평가를 인정을 받아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우리 사업장은 인정기관이다 하고 실행하는 라고 해서 체계화된 산재 인정 예방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개해드린 위험성 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개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는 경우 정부 감독 유예,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금의 보조금 추가 지원,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클라스의 위험성 평가 안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6년도 위험성 평가 교육은 다 모두 마치셨고요. 이 관리감독자분께서는 이 위험성 평가 담당자가 그 위험성 평가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한 파악하고 신규 공정이라든가 시설 위험들을 제대로 반영돼서 개선 대책이 이행됐는지, 그리고 2025년도에 시행한 위험 요인인 과연 감소 대책이 제대로 돼서 위험 요인이 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상반기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